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의 김영환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그죠? 하나하나 자세히 배워보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다. 숏 스퀴즈 당하면은 헤지 펀드도 망해 나가 자빠진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미들은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인의 몸에 이게 아니라 다 위험한 게 그렇게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또 5월 초 돼가지고 지금 다시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많이들 겁을 먹고 있는데 뉴스 미디어에서는 굳이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새로 제도가 더 완비가 돼서 강화가 돼가지고 공매도를 이제 좀 허락하면서도 개인들도 좀 더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 그러는데요. 뭐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돼.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기말 시험 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식 대여자 부재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매도를 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얼만큼 위험한지 또 다른 요소인 겁니다. 주식 대여자 빌려서 팔아야 되는데 빌려주는 사람이 없네.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공매도 치기 위해서는 연기금한테 가가지고 빌려주세요. 주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왜? 장기 투자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래서 잠깐 주가가 뭐 떨어졌다가 다시 복귀하거나 이런 거 정도는 얘네들한테 큰 문제가 안 돼요. 뭐 개걸음 치는 주식 시장이 형성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주식 홀딩 해가지고 버는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은 공매도 치게 이제 빌려줘가지고 대여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도 이 펀드들의 주요한 수입원이거든요. 그걸로라도 돈 벌라고요. 국민연금도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돈 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의 노후가 보장이 될 텐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뮤추얼 펀드나 근데 이런 펀드들은요 코스닥 기업처럼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작은 주식은 소형주, 대형 소형주, 중소형주 그 다음에는 동전주, 계잡주 이건 한번 뱅크럽트 됐던 기업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주식들은 법적으로 내지는 정관상으로 이런 거를 소유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왜? 그런 소형주는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주식 아닙니까? 동전주는 한번 망했다가 살아나려고 막 살아날까 말까 하는 건데 다시 망할 확률 90%거든요. 그런 주식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연기금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먹고 사셔야 될 그 돈인데 우리 본인 자신들도 인더 롱런 먹고 살아야 될 돈이 그건데 그거를 그런 위험한 주식에다가 박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상 법규상 못 들어요. 못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들고 있어서 중소형주는 빌려서 공매도 치는 것도 힘들어요. 찾기가 힘듭니다. 들고 있는 사람 막 어디 있어요? 찾아야 됩니다. 서치 코스트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좌우지간에 그래서 주식 대여 자체가 없습니다. 공매도가 작은 기업들을 힘들게 한다. 뭐 여론에서 뉴스 기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기자분들이 막 쓰시는데 공매도 이거 나쁜 사악한 것들 이놈들 때문에 우리의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뭐 고생을 한다 주가가 저평가돼 버리고 뭐 꼬라박는다 이런 소리 하시는데 사실 반쯤은 엄살이다 하는 거예요. 예, 공매도자들이 빌릴 수가 있어야지 공매도를 치죠. 빌릴 주식 자체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중소형주들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여론이 들끓으면은 주식 대여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는 경우들까지 나왔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난들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못해줘서 수수료 수익이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거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떠안게 되는 손해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미숙함이 자꾸 반복되면은 안 되겠다 하는 거고요. 좌우지간에 그 뉴스 기사들 여기 쭉 읽어보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공매도는 흔치가 않다. 아까 공매도량 우리나라에서 전체 트레이딩 볼륨의 9%가 잘 안 된다 그랬죠? 미국 같은 데 대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네, 너무 겁먹지 말자 하는 겁니다.
공매도가 활발한 정도는 주식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다릅니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의 30% 정도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미국의 경우고요. allowed by charter 그랬고요. 오직 2%만이 진짜로 공매도를 칩니다. 뮤추얼 펀드는 절대적으로 long only다. 그죠? 공매도를 안 칩니다. 얘네들은. 미국도 개미들은 대개 공매도를 못 치고요. 치는 개미들은 선수다. 얘네들은 그렇죠. 우리 지금 뭐 일반인으로서 저도 그렇고 롱 온리로 뭐 사기도 벅찹니다. 저 주식이 좋은지 아닌지 분석하기도 벅찬데 내 생업이 있거든요. 그죠? 그 들고 있기도 참 신경 쓰이고 막 잘하나 못하나 막 계속 신경 쓰이는데 더 위험한 공매도를 빌려서 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걸 다 신경 쓰고 그 수수료는 어떻게 감당하고요. 내 생업은 생업대로 돌아가는데 언제 그걸 다 합니까? 그죠? 대여 가능한 지분율의 6 내지 7%만이 진짜로 대여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여 가능한 주식 지분율 자체도 발행 주식수의 극히 일부분이다. 이건 미국 데이터 가지고서 연구하신 분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용, 리베이트 레이트도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주식 대여하는 거. 91%의 주식들의 경우는 연율로 1% 미만 리베이트 레이트가 Fed Funds 레이트와 뭐 차이가 별로 없다 하는 거고요. 9%의 주식들, 그죠? 100% 중에서 91% 빼고 나면 9%의 주식들의 경우는 공매도가 많이 되는 주식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1% 이상의 리베이트 레이트가 형성되더라 시장에서. 그리고 이 중에서도 그죠? 이제 가장 높은 1%의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스페셜하다, 특별하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같은 거 아니면 팜 같은 경우 이런 회사들은 공매도가 많이 됐을 때 각기 이런 리베이트 레이트가 50% 내지 35%그 주가의 50% 절반을 수수료 내라고. 왜? 대여를 하기가 싫은 거죠. 그만큼 떨어질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싫은 다 아는데 너만 돈 버냐 이거지. 나도 내놓으라고 절반만큼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공매도 빌려가기 싫어? 그러면 딴 사람이 빌려가겠다는데 쟤한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경쟁 시장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비딩 가는 거죠. 마켓 메커니즘이 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대여 수수료는 소형주와 유동성이 없는 주식일수록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수요는 그 대여 수요가 높은데 공급이 적어요. 그러면 대여하는 가격, 그죠? 비용 이건 높게 될 수밖에 없겠죠. 쩍하면 금융 감독자들이 공매도를 금지시킵니다.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국민들의 인식, 그죠? 일반 대중들의 공매도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보시면은 외국인 이꼬르 공매도자 이꼬르 악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보면은 언론에서 커버하는 거 보면 항상 외국인 그때는 국뽕 센티멘트가 꼭 들어가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갑자기 우리와 외국을 자꾸 대비를 놓습니다. 같은 기관인데도 외국인 기관은 나쁜 거고 우리 기관은 좋은 거라고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무조건 선량한 천사, 개미 투자자 이러면서 보호해야 될 대상, 약자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외국인 같은 거는 거의 뭐 스타크래프트에서 무슨 저그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공매도자에 대해서 그죠? 특히 외국인 공매도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느냐. 참고로 국내 기관 데이터를 제가 쭉 보니까요. 2012년 정도까지의 공매도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은 공매도를 안 칩니다. 왜 안 칠까요? 왜 안 칠까요? 안 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식이 여론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 공매도를 친다 그러면은 금융감독당국한테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국내 기관들은 치지를 않더라고. 기관 레벨에서 공매도를 쳤다 하면 이건 항상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요, 이 외국인들은 이제 금융감독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 규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인식이 형성되는 거, 미디어에서 왜 이런 식으로 공매도자들을 매도할까 하는 건데요. 이거는 광고비의 함수이기도 하죠. 광고비는 누가 지출합니까? 회사가 지출하잖아요. 그럼 회사들이 광고주인데 광고주들의 CEO 이런 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CEO들의 인센티브는 뭘까요? 자기가 받는 연봉은 대부분 스탁 옵션 아니면 자기가 주식 그죠? 스탁 자체 오너십을 갖거나 아니면 스탁 옵션 이런 걸로 연봉이 자기한테 주어지는데 이게 공매도자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연봉이 줄어드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열일한 것 정도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높으면 해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첫 시간, 둘째 시간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켓 에피션시가 왜 중요하냐? 주가, 스탁 옵션 이런 것이 CEO가 열일을 해야지 올라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연봉도 올라가서 주주도 해피하고 자기도 해피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바라서 그래서 EMH가 중요한 거였었는데 이번엔 뭐예요?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아, 내가 열일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주가가 높으면은 나도 해피하고 주주도 해피한 것 같네 순간적으로 잠시나마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잠시나마 둘 다 해피해네 그러면서 가버넌스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억지로 부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좀 이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개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슈카도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공매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완전 파랑주의보 바다에 나가면 이런 파도가 널뛰듯이 이렇게 막 형성이 됩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게 극단적으로 막 올라갔다가 폭락을 하고 극단적으로 버블이 올라갔다가 또 폭락을 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사실 좋아한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그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공매도를 가능하게 해가지고 공매도를 허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란 선처럼 주가가 버블에 휩싸이지도 않고 크래시도 가지 않고 이렇게 펀드멘탈을 반영하는 상황에서 적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펀드멘탈 밸류를 제대로 반영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공매도가 불가해지면은 버블에 팍 뛰었다가 크래시가 팍 났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개미들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개미들은 롤러코스터가 좋아요. 왜? 나는 이 타이밍을 맞추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뭡니까? 여기서 바이로우에서 내가 셀 하이 하면 되지. 바이로우에서 셀 하이 하면 되겠네. 이 돈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돈이. 그죠? 이 돈이. 이게 내 거가 될 텐데. 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폭락하는 거 생각 안 하세요?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왜? 근자감. 나는 이때 분명히 팔았을 것 같거든. 근데 분명히 이거는 근자감일 뿐입니다. 근자감. 난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고 저 폭락해서 피 보는 거는 너님의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 근자감 때문에 이런 널뛰기 장세를 좋아합니다. 유동성 장세 뭐 이런 걸. 그리고 공매도 금지시키는 걸 개미들은 더 좋아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아니다. 근자감에 베이스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호도에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개미들이 아우성을 막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익을 받겠다는데 공매도자들 이걸 못하게 만드는 나쁜 공매도자들 죽일 놈들 이러면서 욕하고 그 욕하는 대열에 이 광고주들께서도 동참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가지고 기자분들은 기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공매도자들에 대한 인식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거에 그 정책 당국자들이 같이 놀아납니다. 금융 선진화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정책 당국자들의 미숙한 선택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걸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공매도 비용
이란 거 공매도 아무나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렵다 그랬죠. 그 어려운 정도하고 기업 고유 위험 퍼즐이란 것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기업 고유 위험 퍼즐이란 것도 뭔데요?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볼 퍼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이볼. 이게 뭐예요?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 이거는 고위험 저수익이라는 퍼즐을 발견한 거예요. 네?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고위험 저수익이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 배우고 그다음에 캐팸 배우면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축하면은 여러 종목의 주식을 다 이제 우리 그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은, 그죠?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 형님이 어떤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또 뭐 했어요? 한 번은 이 사람이 마리화나를 공개 방송에서 펴가지고 주가 폭락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러고는 때로는 주가가 막 이렇게 막 그 애널리스트들 때문에 괴롭힘 당해가지고 못 살겠으니까는 차라리 주식을 갖다가 상장을 폐지시켜 버리고 프라이빗 회사로 그냥 롱텀 인베스트먼트하고 그냥 가져가 버릴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함부로 뱉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SEC에서 제재를 당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했었죠. 물론 다시 또 천슬라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널뛰기를 막 만들게 되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거는 마켓, 매크로 이코노미 내지는 거시경제라든가 시장 전체 그런 시스테매틱화한 거는 거리가 열천모입니다. 이 사람 하나, 이 기업 하나에 관련된 기업 고유 위험이에요. 그죠? 그런 기업 고유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함과 동시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굳이 얘가 미친 소리 했다고 해서 팔 필요 없다. 왜? 얘 때문에 테슬라 주식이 폭락을 하면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는 주식도 있고, 때로는 테슬라랑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꼭 있기 때문에 굳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이상은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서 기대되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테매틱 리스크, 그죠? 시장 리스크 내지는 그런 리스크 팩터들, 그런 거에 의해서만 기대 수익이 결정될 뿐이다 하는 걸로 해서 기업 고유 위험으로 인한 거는 수익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앤드류 앙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님이고, 이 양반들이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그 기업 고유 위험이라고 하는 거가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 하는 겁니다. 고유 위험이 높은 회사들을 보면은 기대되는 수익이 적더라. 저수익. 고위험 저수익.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죠? 고위험 고수익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안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 사실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 보시면은 고유 위험이 높은 주식은 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그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배치가 되는 이런 퍼즐이 된다는 거죠. 경제 이론하고는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 하고 사람들이 갸우뚱해 왔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공매도 비용과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고위험 저수익, 이런 퍼즐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고유 위험이 큰 주식일수록 주가가 예측하기 힘들죠. 그리고 상당히 우발적입니다. 갑자기 어떤 회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빠따를 들고서 누구를 치시다가 술집에 가서 치시다가 뉴스에 나옵니다. 그럼 주가가 막 폭락을 하죠. 이런저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들, 이런 이제 고유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차익 거래자들도 상당히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될 텐데 예측 불가능하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그런 노이즈 트레이더 리스크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이즈 트레이더 리스크에 심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상어 같은 헤지펀드라고 하더라도 아가리가 째지는 수가 있다, 물리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과소평가 시 매수, 과대평가 시 매도를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공매도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아유, 그냥 난 신경 안 쓸래. 이런 주식 피곤해. 그래서 공매도자들이 아예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과소평가 상태 혹은 과대평가 상태가 지속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매도의 높은 비용과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버블이 한번 형성되고 그러면은 그 버블이 더 지속이 돼 버려요. 지속이 되면서 이것이 차익거래의 비대칭성이 야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버블이 생각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됐다가 이것이 완전 영구하게 그냥 쭉 무궁하게 계속 버블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크래시가 돼가지고 팍 떨어지거든요. 폭락을 하거든. 그래서 고유 위험 큰 주식들이 보면은 과대평가되어 있는 주식 종목들 숫자도 많고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보다는 과대평가되어 있는 종목 주식 수가 많고 N이란 건 종목 수입니다. 왜요? 공매도 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고유 위험 큰 주식들일수록 이런 그 과대평가 상태된 주식들 숫자도 많고 특히 이 센치멘트, 시장 센치멘트가 높을 때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런 주식들이 또 폭락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기업 고유 위험이 높은 주식들일수록 기대 수익률은 낮더라. 고위험 저수익의 퍼즐이 이걸로 웬만큼 설명이 되더라 하는 얘기들이 최근의 논문들로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고유 위험이 큰 주식들 고평가됐을 때 더 고위험 저수익의 그 현상이 더 극심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래프에 뭐가 나오느냐, 가로축에는 이것이 미스프라이싱 레벨에서 왼쪽에 있는 그룹은 most overpriced, 오른쪽에 있는 거는 most underpriced. 그러니까는 버블에 휩싸인 가장 버블이 심한 주식군들은 이쪽이고요, 왼쪽이고 가장 저평가된 주식들은 이쪽 오른쪽에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룹들 중에도 또 5개 그룹으로 나눴죠. 세분화를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idiosyncratic volatility, IVOL이라고 그랬죠. 기업 고유 위험이 가장 적은 거가 까무스름한 이 색깔이고 기업 고유 위험이 가장 높은 주식,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회사 주식이 요 가장 밝은 색깔 기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네, 이 가장 idiosyncratic volatility가 높은 회사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낮더라, 가장 낮더라 하는 거고요. 이것이 most overpriced 됐을 때, 가장 버블에 휩싸였을 때 나중에 꼬라박는 정도가 훨씬 더 크더라 하는 걸 보여줍니다. idiosyncratic volatility, 회장님들이 좀 더 점잖고 웬만하면 사고 안 치는 회장님들의 주식들은 그런 현상들이 별로 없더라. 사고 많이 치는 CEO 분들 내지는 그 회사의 CEO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고유 위험 요소가 또 있죠. 예, 뭐 노사 분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경기랑은 상관없이 또 그렇게 분규가 벌어지거나 산업 재해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하거나,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업 고유 위험들 많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거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점잖게 경영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이 적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센치멘트가 높을 때 특히 주의하세요. 높은 고유 위험이 높은 회사야말로 크게 크래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슬라 막 한다고 신나죠?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2021년 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다 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번 비디오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차익 거래자들, 헤지펀드들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기능이 또 뭐가 있나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